모건 스테인리 CAPMI 캐피털 굿 모멘텀 인덱스거든요. 뭐 캐피털 굿이라는 거는 뭐가 있었죠? 뭐 재화가 되죠. 모든 자본을 생산할 수 있는 재화. 뭐 빌딩이 될 수 있고 기계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자본주의에 들어가는 그런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모멘텀 인덱스라고 보면 됩니다. 요거 같은 경우 지금 2020년 여기 6월부터 여기 2021년 6월까지 근 1년간 이렇게 지금 계속 50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요. 요 50 이상 위로 계속 나타낸다는 거는 아직도 이런 자본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이 캐피털 굿 이런 모멘텀이 아직도 상승 추세에 있다. 이렇게 밑으로 50 아래로 내려가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. 최근 3월 이후로 뭐 증시가 계속 고점을 올라가고 있지만 뭐 성장주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하지만 최근 6월 달에 발표된 거 보면은 58로 나왔거든요. 지난번보다 2포인트나 더 올라갔어요. 이렇게 되면은 지금 경제가 2020년 3월에 리세션을 시작했어요. 그리고 지금이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경제가 다시 뭐 더블 딥이라든가 뭐 침체로 가기보다는 지금 경제 회복에서 성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초기 이런 회복의 초기 단계에서 약간 초기에서 중간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캐피털 굿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아직도 상승인데 미국 부동산이라든가 미국 주식 시장이 다시 뭐 침체로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런 뭐 살짝 횡보 혹은 조정을 거쳐서 뭐 내려갈 수도 있겠죠.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든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다 비슷하지 싶습니다. 이런 캐피털급 모멘텀 인덱스가 계속 50을 위로 유지하고 있으니까요. 최근 중국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. 중국 주식이라 하면 안 되겠네요. 뭐 중국 그런 플랫폼 회사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. 디디도 이제 IPO 하자마자 많이 규제를 받고 있고 이게 이제 남향 자금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. 이제 본토에서 남쪽으로 하면 어디겠어요? 이제 홍콩으로 자금이 얼마나 유입되고 빠지고 하는 걸 보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. 근데 최근 빠진 금액의 규모가 2018년도에 한창 자금이 빠졌을 때랑 비슷한 금액 수준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물론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물론 과거하고 똑같이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이때가 지금 빠진 규모로 보면 시기적으로 이 정도라고 하면은 딱 그냥 뭐 1년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. 자금이 그럼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죠. 계속 이 남양 자금이 본토에서 이 홍콩 쪽으로 내려가는 자금이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를 빠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언젠가는 돌아올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지금 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물론 밸류에이션이 적당하다고 싸지는 않아요. 뭐 중국 플랫폼 기업들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적당하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더 큰 문제가 있잖아요. 중국 정책하고 좀 반대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주식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금이 많이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자금이 빠져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제 손절하는 기회가 되겠죠.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아크 인베스트 그 캐시우드 보면은 그 ARKK라든가 뭐 이런 ETF 요 트레이딩 내역을 보면은 그분은 이제 손절을 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네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에이션 돈 잘 벌고 뭐 그런 게 아무래도 정책 위험보다 더 클 수는 없겠죠. 지금 보면은 이 주식에 얼마나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가 프리미엄 그러니까 비싸다는 뜻이죠. 지금 보면은 중국 요 골드만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중국 인터넷 주식들이 이렇게 더 위험성이 더 많이 크다.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은 이렇게 위험성이 중국 기업보다 좀 더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. 중국 GDP, 1인당 GDP가 얼마나 정도 되죠? 한 만 불 정도 좀, 이제 만 불 넘었나요? 그렇기 때문에 뭐, 우리나라로 봤을 때 한 80년대 우리나라가 만 불이었나요? 70년대가 만 불이었나요? 그 시기라고 비교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만큼의 이런 투명성이라든가 뭐 그런 건 없겠죠. 하지만 이렇게 뭔가 규제가 잘 되고
좀 이렇게 이런 깨끗한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좀 더 이익을 보고 조금 더 먹을 공간이 없겠죠.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뭐 부정부패를 꼭 의미하는 거 아닌데요. 이렇게 좀 혼탁한 희미한 곳에서 오히려 기회들이 많이 포착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신흥국, 뭐 베트남에도 뭐 사업하러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선진국에서는 아무래도 규제나 이런 법령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만큼 더 좀 먹을 공간이 없는데, 이런 오히려 중국 인터넷 회사가 지금 되게 핫탑픽 아닌가요? 왜냐면 최근에 알리바바도 이제 반독점으로 좀 이렇게 두드려 맞고 그러고 있다가 뭐 징둥개도 뭐 그렇게 되고 텐센트도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게 클라이맥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디디 같은 경우가 상장되자마자 바로 야 너는 국가안보 네트워크 보안법에 걸린다 좀 너 조사 좀 받자 그래가지고 뭐 45일 안에 뭐 첫 번째 이니셜 뭐 리절트가 나온다고 하는데, 이게 뭐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뭐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뭐 이거를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지금 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보더라도 골드만삭스에서는 중국 주식이 리스크가 더 크다고 하고 있어요. 근데 그런 것 같아요. 언제나 투자의 기회는 이런 위험성, 불확실성, 주식은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거 아닌가요? 이 중국 플랫폼, 인터넷 회사들은 정책에 맞서는 이제 이런 주식이라고도 보면 돼요. 그래서 그런지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죠. 요 EPS 이렇게 지금 변경하는 거, 요거 이렇게 리비전 같은 거 보면은 중국 본토에 있는 인터넷 기업이 아닌 아이들은 점점 이 주당 순이익이 올라간다고, 이렇게 5% 올라간다고 점점 이렇게 리비전 하고 있어요. 근데 그에 반면에 중국 인터넷 주식들, 이런 해외에 상장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22% 주당 순이익이 내려간다고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말이죠. 예를 들어서 이런 중국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이 실적이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22%로 깎아냈는데, 만약에 다음 실적을 할 때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그냥 넘어서서 요 선에 나오는 게 아니라 레벨을 막 한 이 정도까지 올라서 나와 버리면은,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?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. 실적, EPS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꾸준하게 내려간다는 말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내려간다는 말이거든요. 그러면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요 내려간 기대치를 상회 비트하기 쉬울까요? 아니면 이렇게 높아진 상태를 비트하기 쉬울까요? 그래서 이렇게 상회 하는 게 쉬울까요?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. 굳이 주가가 내려간다고 펀더멘탈 이게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.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정책이죠. 사실 정책에 맞서면 안 되는 건 맞아요. 하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주가가 지금 싼 회사들 있잖아요. 뭐 플랫폼, 뭐 알리바바, 뭐 텐센트, 바이두, 뭐 징둥 이런 애들은 굉장히 지금 이런 정책 리스크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정책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높아요, 미국 주식보다. 근데 미국 인터넷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고, 중국 인터넷 주식은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고.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. 아, 나는 좀 더 편하게 그냥 안전하게 뭐 정책 맞서지 않고 미국 주식을 사겠다. 그럼 미국 주식 사는 거고. 근데 뭐 중국 주식은 이 정도 정책 위험의 리스크를 감당하고 인내하고 한번 사볼 만하다.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중국 이런 인터넷 주식들 뭐 이런 거 이거 ETF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. 이머징 마켓 요 아시아에 있는 펀드 350개에서 중국 인터넷 주식들 요 상위 10개 비중이 얼마나 되나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다 언더웨이트 하고 있네요. 비중이 별로 많이 줄였다. 특히 요 하늘색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인터넷 주식들 10개 모습인데 상당히 많이 줄인 이 비중이 축소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보면요. 이게 벤치마크, 얘네들이 추정하는 벤치마크 대비 요 얼마나 언더웨이트가 보는 건데, 근데 여기서 X 알리바바니까 알리바바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예, 줄어들었다,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. 왜냐면 요게 탑10 차이나 인터넷 스탁 그리고 알리바바를 제외한 건데 요게 요 정도인데,
근데 여기서 알리바바가 추가되면은 상당히 더 벤치마크 대비 언더웨이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알리바바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 심리가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형 350개 요 아시아 이머징 마켓을 투자하는 이 펀드조차도 이렇게 특히 알리바바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이런 투자가 상당히 안 좋고, 그리고 전체 이 중국 주식 10개에 대해서도 상당히 언더웨이트 하고 있다. 이게 보면요, 벤치마크 대비 상당히 비중을 이제 줄었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뭐 정책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, 만약에 이런 펀드에서 자 우리 이제 벤치마크 대비 많이 떨어졌으니까, 많이 비중이 낮으니까 다시 그래도 우리가 추정하는 벤치마크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거를 다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또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거고, 여기서 뭐 더 줄일 수도 있겠죠. 이 10개 회사 같은 경우 보면은 알리바바, 텐센트, 메이투안, 그리고 핀듀오듀오, JD, 바이두, 넷이즈, 트립, 빌리빌리, 핑안 헬스, 이런 회사들 다 뭐 어쨌든 간에 중국이 망하지 않는 한 뭐 계속 같이 가는 회사 아닌가요? 사실 중국이 망해도 요 뭐 텐센트랑 알리바바랑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요런 회사들, 뭐 트립, 뭐 요런 회사들은 굳이 중국 아니어도 잘 먹고 살 것 같은데요. 뭐 패드에 맞서지 마라, 정책에 맞서지 마라,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 정책이 얼마나 긴축적인가, 이런 중국 회사들에게 그거를 보면은 2018년도에도 뭐 텐센트 게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뭐 규제가 있었고, 뭐 이때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2018년도부터 이런 독과점이라든가 대형 기업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 CCP의 이런 규제, 뭐 이렇게 하는 괴롭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2018년도에는 그 규모, 이 지스코어라고 하는데요. 이 규모, 요 상대적인 강도 규모가 2021년 최근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냥 딱 보면 그냥 이게 뭐 1이고 1.5고 이런 숫자보다 그냥 크기가 대충 그 넓이를 보면은 규모가 좀 다르죠. 그리고 이 규모가 지금은 이렇게 줄었다가 팍 내려가는데, 이 최근에 이 디디 때문에 그런지 알리바바 그때 벌금 매기고, 그리고 뭐 또 텐센트 자회사 20몇 개, 알리바바 자회사 20몇 개 벌금을 매기면서 아 이제 거의 끝났나 보다 뭐 이렇게 했는데, 최근에 이제 디디가 올라와서 그런가 이렇게 규제 강도가 점점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뭐 아무도 모르죠. 이게 지금 2018년도로 본다면은 뭐 여기에 있는 건지, 지금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다시 끝났나 보다 했는데 다시 올라갔어요.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. 하지만 저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. 이게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없고 계속 내려가는 것도 없고요. 이렇게 보면은 이 당시에 뭐 중국 좀 키워야 되니까 한창 이런 규제를 완화시켜주면서 이게 쭉 내려갔어요. 그러다가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? 중국 CCP에서 이렇게 다시 규제를 올려가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주식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규제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기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코비드 요 팬데믹 요 시기에는 당연히 규제가 없죠.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사실 언젠가는 또 내려가겠죠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는 언제나 불확실성 속에 기회가 있다. 2020년도 3월 보면 딱 그렇잖아요.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베팅을 한 거죠.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은, 그런 분들은 충분히 1년 지나고 보니까 보상이 주어졌잖아요.